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예, 이번 시간부터는 직업 상담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직업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였고, 이번 주부터는 직업 상담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업 상담의 기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학을 하기 전에 이러한 직업 상담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가야지 그 이후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용어를 살펴보면은 진로, 또 직업, 그리고 진로 상담, 직업 상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진로는 우리가 직업 심리학에서 그 쇼퍼 이론에서 배웠듯이 이 진로의 어떤 영역을 상당히 많이 폭넓게 넓힌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직업 심리학에서는 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모든 그 안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일과 직업들의 어떤 총합이다, 총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진로는 그 한 개인이 생애 동안 일과 관련하여 경험하고 거쳐가는 모든 체험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직업은 무엇이냐? 자, 직업은 이 진로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직업을 들어가는 순간, 직업을 잡은 순간, 즉 주어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특수한 일을 지칭을 하고 있죠. 특수한 일을 지칭을 하므로 이런 직업생활 준비에서부터 은퇴까지를 말한다. 직업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진로 상담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진로 상담이라 하는 것은, 진로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는 진로를 사실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포함한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진로 상담을 살펴보면은, 자, 영역은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인생 전반, 즉 생애에 걸쳐서 그 안에 일하는 모든 그 일과 직업들에 대한 것을 상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까지의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진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진로 및 직업의 선택, 결정, 실천, 그리고 직업 적응의 문제, 또 진로 변경, 전환이라고 하겠죠. 진로 변경 등의 과정을 돕기 위한 과정이다. 이것이 이제 진로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진로 상담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그 개개인의 진단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개인을 진단을 해서 개인에게 맞는 그러한 진로를 그 상담해주고 상담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차별적인 진단이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차별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조금 낯설기는 하겠지만 개개인의 어떤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개인의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차별적인 진단이라고 안 하고 뭐 집단적인 진단이다. 그러면 이것은 틀린 얘기죠. 차별적인 진단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진로 상담을 다시 한번 정의를 이야기하면, 자, 진로 상담이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포함해서 그 개인의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거나 진로 계획 및 직업의 선택, 그 다음에 결정, 그리고 실천, 그리고 나서 어떤 직업의 적응 문제, 또 진로 변경 등의 과정을 돕기 위한 과정이고, 이것은 개개인의 어떤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전 진로 상담에 비해서 좁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직업 선택과 준비, 그리고 직업 생활, 그 다음에 은퇴기 등에 제공되는 상담을 말한다. 그리고 이 직업 상담 안에는 우리가 산업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직업을 언제 선택할지는 모르잖아요. 직업 선택 시기입니다. 뭐 중학교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업 선택 시부터입니다. 자, 우리가 직업 상담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라고 볼 때, 예, 저 글이 조금 틀렸는데 자기 인식 수준을 탐색한다. 자기 인식, 예, 인식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식 수준을 탐색하는 것이다. 자, 다음 중 뭐 직업 상담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자기 인식 수준 탐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업 상담은 우리가 첫 번째 직업 선택과 준비, 두 번째 직업 생활, 세 번째 은퇴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 상담의 그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상담의 직업 상담이 아니고 일반 상담의 목표는 행동의 변화 촉진, 예, 행동의 변화 촉진, 그리고 정신 건강의 증진, 예, 정신 건강의 증진, 개인적 효율성의 증진, 예, 개인적 효율성의 증진, 의사결정 능력의 함양, 그리고 문제의 해결입니다. 이 6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행정계의문 이렇게 앞자를 따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계의문.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은 필립스의 상담 목표는 뭐냐? 이제 이 필립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는 얘기한 상담 목표도 우리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필립스의 상담 목표는 첫 번째는 자기 탐색과 발견,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예,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선택의 준비도, 예, 선택의 준비도, 그리고 어떤 선택과 결정, 그리고 실천. 이것이 이제 필립스의 상담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필립스의 상담 목표 5가지, 뭐 자아의 선선실, 뭐 이렇게 예, 그렇게 이거든지 이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알아둬야 될 것이죠. 일반 상대의 목적이 아니면 필립스 상담 목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 5가지하고 특히 1번을 자기 탐색의 발견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별도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탐색과 발견은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죠.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자,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 탐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 또 어느 분야에 일하는 것이 싫은지 이런 고민 시에 자기 탐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알아보는 것은 뭐 우리가 다중지능이라든지 또 적성검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야의 직업을 원하는지는 뭐 우리가 홀랜드 흥미검사라든지 뭐 성격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탐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업상담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업상담의 어떤 목적은 그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첫 번째는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주는 과정이다. 예, 직업 목표를 명백히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는 올바른 진로 계획 수립을 도와주는 과정이다. 예, 목표를 명백하게 한 다음에서 목표가 설정이 돼야 진로 계획 수립이 되겠죠. 그래서 직업 목표, 진로 계획. 자, 그리고 나서 진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과정이죠. 뭐 진로를 우유부단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한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뭐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의사결정 과정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타협을 통해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정이다. 네 번째는 선택한 잠정적인 결정을 확고하게 해준다. 설정됐으면 그 잠정적인 결정을 확고하게 해주는 과정이 바로 직업 상담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직업 상담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해놓고 뭐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면 아니죠. 상담자의 상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아니죠. 그거가 목적이 될 수는 없죠. 물론 뭐 상담자가 그 상담 능력이 향상이 되겠죠. 직업 상담을 많이 하면.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고소득 직업 선택을 하게 한다? 아니죠. 우리가 내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학습한 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 직업 선택을 해주는 것은 아니죠. 또 직업을 골라준다? 역시 아닙니다. 본인이 고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의사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직업 상담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기즈버그의 직업 상담의 목적, 일반적인 직업 상담의 목적과 또 기즈버그의 직업 상담의 목적, 이것은 우리가 같이 알아둬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니까. 자, 기즈버그의 직업 상담의 목적은 첫 번째, 예언과 발달. 자, 예언과 발달. 예언과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과 적성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능력과 적성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적성은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를 탐색하고 이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처치와 자극. 이 처치와 자극은 그 진로 발달이나 직업 문제에 대한 처치죠. 그래서 어떤 지능과 기능의 습득이다. 지식과 기능의 습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함과 유능. 내담자의 어떤 결함보다는 유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상담을 하는 것이 목적이죠. 잘못한 것을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이다. 능력 향상을 위한 조력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처결하겠습니다.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과 유능. 자, 기스버그, 기스나 버스. 기스나 버스. 기스나 버스를 처결하라. 처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목표 설정이 중요하겠죠. 이런 목표 설정의 특징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목표는 우리가 구체적이어야만 되죠. 그리고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내가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럼 안 되고, 어떤 거를 해서 저녁 때 땅끝에 뱃살 빼기 운동을 5회 반복해서 하고, 또 30분 걷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짜야 되겠죠. 밥은 3분의 1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실현 가능해야 한다. 제가 지금 8kg 빼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현재 5kg를 감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먹으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운 것을 좀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현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너무 무리하게 하면은 뭐 30kg를 뺀다 이건 안 되겠죠. 뭐 25kg도 무리죠. 자, 그리고 내담자가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 뭐 내담자가 바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자의 기술과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목표 설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은 직업상담의 과정입니다. 5단계죠. 이 직업상담의 5단계를 알면 우리가 진로상담의 과정도 추론해서 우리가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진목계평 이렇게 관진목계평 처음에는 좀 용어가 어색하지만 이것을 계속 따라서 하면은 익숙해집니다. 관진목계평. 예. 직업상담의 과정 첫 번째 역시 관계 형성이겠죠. 어떤 상담이든 간에 첫 번째는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뢰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 시간이라든지 역할, 과정 등에 대해서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1단계에서 한다. 그런 다음에 2단계는 진단하고 측정을 해야 되겠죠. 검사도 하고 각종 이런 진단을 하고 측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목표 설정 방법대로 이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리고 개입 및 중재를 하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진목계평이 직업상담의 5단계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진로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면은 자, 첫 번째 일단은 관계 수립이죠. 관계 수립. 자, 문제의 평가는 우리가 진단 및 측정을 통해서 문제의 평가가 나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번이 직업상담의 과정에서 1번과 2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들어가죠. 자,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과정도 개입 및 중재가 있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훈습이 들어가는데 이 훈습은 개입의 연장입니다. 훈습은 개입의 연장이기 때문에 4단계의 진로 상담의 과정이 3번하고 4번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종교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직업 상담의 과정과 진로 상담의 과정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단계의 문제 해결의 개입에 있어서는 그 직업 정보를 수집하고 또 보유 기술도 파악해보고 의사결정을 촉진해보고 과제물 부여 등이 있죠. 자, 문제 해결한 개입에는 뭐뭐가 있냐면은 직업 정보 수집 그리고 보유 기술을 파악 개입을 하니까 그리고 의사결정을 촉진시키고 필요하면 과제물을 부과한다. 이 과제물이 부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훈습은 계속 안 되면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훈습은 개입 과정의 연장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애를 더 공고히 하고 자기 탐색 및 준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재확인이 이제는 재확인 및 재점검, 계속적으로 재확인, 재점검을 해주는 것이 훈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개입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종결은 평가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업 상담의 과정, 일반적인 5단계를 기억을 하면은 다른 것도 유추해서 풀 수가 있다. 그럼 직업 상담의 2단계. 자, 1단계는 들어가기, 내담자 정보 수집, 행동 이해 및 가정. 2단계는 행동 체하기, 직업 목표 및 행동 계획 발전시키기, 사용된 계획에 영향 평가하기. 자, 2단계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중 뭐 2단계 해당되지 않는 거, 2단계 해당되는 거,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직업 상담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좀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진학과 직업 선택, 직업 적응에 초점을 맞춰 전개한다. 진학도 포함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물론 라포 형성된 관계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성격 특성과 재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 또 내담자의 전 생애적 발달 과정을 알 필요가 있겠죠.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5번을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진학에 밑줄 치시고 포함되는 거, 5번은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상담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죠.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상담 과정, 의사결정이 포함됩니다. 근데 개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상담 과정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된다 그러면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직업이 자꾸 변화하는데 옛날 것 갖고 하면 안 되겠죠. 또 직업 7번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심리검사에 과잉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근데 심리검사에 과잉 의존한다. 심리검사에 의존해야 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그리고 8번은 상담 윤리에 따라서 전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직업 상담에는 또 심리 상담에서 다루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가 있고 내가 그 내담자를 그러한 심리적 문제를 케어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 심리 상담자에게 의임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럼 이번 시간 한 걸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용어의 정의, 진로, 직업, 진로 상담, 직업 상담을 기억해야 되겠고, 진로 상담은 어린아이부터 은퇴한 70세 이상의 노인까지 포함된다. 자, 그리고 그 차별적인 진단과 처치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업 상담은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 것은 직업 선택과 준비, 선택부터 준비까지, 그리고 직업 생활, 그리고 은퇴기, 요 세 가지 등에 제공된 상담을 말한다. 그리고 산업 상담이 포함된다는 거. 자, 직업 상담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바로 자기 인식 수준을 탐색하는 거.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담의 목적, 필립스의 상담 목표. 자, 요거를 우리가 함께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직업 상담의 목적과 기즈복의 직업 상담의 목적. 자, 이 직업 상담의 목적이 저는 일반적인 거 있고 학자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직업 상담의 목적에 대한 걸 철저하고 싶은데 이 일반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학자가 하는 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즈보그의 직업 상담의 목적. 예, 기스나 버스를 척결하여, 예, 척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발달, 처치와 자극, 결함감, 유능, 이런 거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 주시고, 자, 직업 상담의 과정. 자, 관진 목계평, 1단계 관계 형성, 그 다음에 진단 및 측정, 목표 개입 및 중재, 그리고 평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진로 상담의 과정은 관계 수립 및 문제 평가 하면, 문제 평가까지 하면 진단 및 측정이나 것까지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에는 결국 훈습, 자꾸 재점검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한 개입과 훈습은 바로 개입 및 중재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결하기. 자, 그 다음에 직업 상담의 2단계가 있죠. 그래서 1단계는 들어가기, 내담자 정보 수집, 행동 이해 및 가정하기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행동 취하기는 2단계다.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업상담의 기본 원리에서 직업상담에 진학이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상담 과정이 포함된다는 거, 그리고 심리검사의 과잉 의윤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직업상담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그러면 개인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는 일반 상담에서 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1교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